사막 한가운데서 불빛이 번쩍였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환하게 밝히는 전력망의 첫 송전. 그 순간을 바라보던 한 미국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이슨 밀러. 미국 에너지부에서 20년간 세계 전력 시장을 분석해온 전문가였다. 그럼 그가 왜 이 순간 울고 있을까? 왜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에 이토록 감동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는 한 미국인이 발견한 놀라운 진실에서 시작된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전력 기술이 어떻게 중동의 사막을 밝히고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한국전력공사, 한전의 진짜 실력은 무엇인가? 필리핀에서 시작된 해외 진출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UAE 바라카 원전 수주가 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만들어낸 미래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중동과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 한국인도 몰랐던 우리의 저력, 미국 전문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기적,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워싱턴 한복판에서 시작된 한 미국인의 놀라운 발견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저는 제이슨 밀러입니다. 미국 의회 에너지위원회에서 글로벌 전력 인프라 경쟁 보고서를 맡게 된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2023년 3월, 늦은 밤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세계 각국의 전력 프로젝트 현황을 살펴보던 중이었죠. 그때 한 줄의 기록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2020년 8월 상호분정 개시. 수주 업체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 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았어요. 원전하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아레바, 러시아의 로사톰 정도가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중얼거리며 자료를 다시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2009년 12월 한국이 400억 달러 규모의 바라카 원전 사기 건설 계약을 따냈다고 나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톰 해리슨 선임 분석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제이슨, 한국이 원전을 수출한다고? 그들은 기술력이 부족해. 아마 하청업체 역할 정도였을 거야. 마크 존슨 팀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전력 기술은 우리보다 한참 뒤져 있어. 단순 시공만 맡았을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제가 찾은 자료는 달랐어요. 한국전력공사가 주계약자로 나와 있었고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것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죠.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바라카 원전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한국이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미국이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들의 역사, 기술력, 해외 진출 현황까지.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죠. 1961년 설립된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대 전력회사로 성장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해외 진출 역사였죠. 1995년부터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소 운영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 진출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손을 뻗었고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는 그 정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들의 성과였어요. 해외 매출 46조 원, 투자 회수율 131.9%. 이런 수치는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전력 회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밤새도록 자료를 파헤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직접 현장에 가봐야 한다는 것. 2주 후, 저는 상사에게 출장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필리핀과 UAE 현장 조사 계획서였어요.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죠. 예산도 문제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가 미국의 향후 에너지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시아 출장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과연 현장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한국의 진짜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그들이 이룬 성과의 비밀은 무엇일까? 워싱턴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동료들과 인사했습니다. 톰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제이슨, 혹시 한국에 너무 감동받아서 거기서 일자리 구하지는 마. 그때는 웃어넘겼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톰의 농담이 어느 정도는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실력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거든요.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 전광판에 한국전력공사 광고가 떠 있었거든요. 28년간 안정적 전력 공급의 파트너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말라야 화력발전소로 향했어요.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 발전소가 한전의 첫 해외 진출지였죠. 1995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28년이 지난 셈이었습니다. 발전소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깔끔함이었어요. 미국의 오래된 화력발전소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안전 표지판도 영어, 타갈로그어, 한국어로 3개 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현장 관리자인 김수연 팀장이 저를 안내해 줬습니다. 40대 중반의 엔지니어였는데 필리핀에서만 15년을 근무했다고 하더군요. 밀러 박사님, 이 발전소의 가동률을 아세요? 김 팀장이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85% 정도 되나요? 92.3%입니다. 28년간 무사고 운영 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말이 안 됐어요. 미국의 화력발전소 평균 가동률이 75% 정도인데 92%라니. 더욱 놀라운 건 28년 무사고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예방정비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부품을 교체해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언제 어떤 부품이 수명을 다할지 예측하죠. 김 팀장이 보여준 관제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설비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AI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해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 기술은 어디서 개발한 건가요? 한전전력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노하우가 됐죠. 점심시간에 현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놀랍게도 모든 직원이 한전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근무한 남은 엔지니어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줘요. 기술도 아낌없이 가르쳐주고. 덕분에 필리핀 전력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갔죠. 오후에는 발전소 운영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8년간의 운영 기록이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연도별 가동률, 정비 이력, 환경 데이터까지. 이런 자료는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다른 프로젝트에도 활용되나요? 김 팀장이 신기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경험이 미국 캘리포니아 송전 안정화 연구에도 도움이 됐어요. 캘리포니아요. 2019년에 한전이 캘리포니아 독립계통운영기관과 공동 연구를 했거든요. 열대 지역에서 축적한 고온 운영 기술이 캘리포니아 여름철 전력 안정화에 적용됐죠. 깜짝 놀랐습니다. 필리핀에서 쌓은 경험이 미국에도 도움이 됐다니. 이런 사실을 미국 본토에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이틀째는 발전소 주변 지역을 둘러봤어요. 한전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센터도 있었고 지역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발전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김 팀장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한전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죠.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라 정말로 필리핀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차이를 만든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현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그들의 기술 향상을 진심으로 도왔죠. 결국 그들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됐어요. 필리핀에서의 3일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력 기술이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직접 확인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기술력과 인간적 배려를 동시에 갖춘 정말 드문 경우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팀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밀러 박사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UAE 바라카 원전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시게 될 테니까. 필리핀을 떠나면서 확신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UAE에서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그리고 한국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우리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두바이 공항에 내린 순간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저를 덮쳤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공항 곳곳에 붙어 있는 바라카 원전 홍보물이었습니다. Clean Energy for Future Generations라는 슬로건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렌터카를 몰고 바라카 원전으로 향하는 길, 아부다비 시내를 지나면서 느낀 건 이 나라의 야심이었습니다. 석유에만 의존하던 UAE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 에너지 믹스를 다변화하고 있었거든요. 바라카 원전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선 거대한 시설물들, 4기의 원자로가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현장 책임자인 박민수 상무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20년 넘게 원전 건설 현장을 누빈 베테랑이었죠. 밀러 박사님, 바라카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 상무가 원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첨단 기술이겠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지화예요. 우리는 UAE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2년간 교육시켰거든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2009년 계약 체결 직후부터 UAE 청년 400명을 한국으로 보내서 원전 운영 기술을 가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투자를 했나요? 한국 인력을 파견하는 게 더 쉬웠을 텐데요. 지속 가능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떠나도 UAE 사람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어야 진짜 성공이거든요. 박상무와 함께 원전 내부를 둘러봤어요. 통제실에서는 한국인과 UAE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아랍어, 영어, 한국어로 적혀 있었고 안전 교육도 세계 언어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UAE 젊은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칼리드라는 26세 청년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2년간 공부했어요. 월성 원전에서 실습도 하고 한국어도 배웠죠. 정말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어까지 배웠다고요? 네. 기술 매뉴얼이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과 소통하려면 한국어가 필요해요. 오후에는 미국 국무부 출장으로 온 동료들과 만났어요. 마이클 톰슨 중동 담당관과 사라 데이비스 에너지 정책 분석가였죠. 그들도 바라카 프로젝트를 조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제이슨, 어떻게 생각해? 한국이 정말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혼자서 할 수 있을까? 마이클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직접 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야. 하지만 장기적인 신뢰성은 어떨지 모르겠어. 아직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사라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상무와 개별 미팅을 가졌어요. 미국 정부의 우려사항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미국에서는 한국의 장기적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숫자를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박 상무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전의 해외 프로젝트 성공률 98%, 평균 투자 회수율 131.9%, 그리고 무엇보다 28년간 쌓은 해외 운영 경험이었어요. 특히 HVDC 해저 송전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2021년에 영국 벨기에 간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도 우리가 수주했거든요. HVDC 기술이요? 고압직 유송전 기술이에요. 미국 서부의 재생에너지를 동부로 보내는 데도 활용할 수 있죠.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HVDC 기술이 미국의 재생에너지 송전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물론이죠.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HVDC 해저 케이블을 보세요. 100km가 넘는 거리를 99.9% 신뢰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미국 본부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HVDC 기술은 미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다음 날 받은 이메일에서 상사는 보고서가 너무 긍정적이라며 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고정관념과 기존 이익 집단의 저항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진짜 실력을 미국 정부에 정확히 알려야 했거든요. 바라카를 떠나는 마지막 날, 박 상무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밀러 박사님, 곧 중동에서 더 큰 프로젝트 입찰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면 어떨까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심어줬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자본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 그리고 그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UAE를 떠나면서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의회 에너지위원회에서 중간 보고를 했을 때의 분위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20명의 위원들이 앉아있는 회의실에서 저는 한국전력공사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예정대로 완공됐고 필리핀 말라야 발전소는 28년간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때 잭 브라운 위원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밀러 박사, 그런데 장기적인 신뢰성은 어떻게 보장하지? 겨우 몇 년 운영한 걸 가지고 성공이라고 할 수 있나? 위원장님, 한전의 해외 진출 역사는 28년입니다. 그리고 투자 회수율 131.9%라는 숫자는 조작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미국의 국익이야.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다른 위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리사 윌슨 위원은 아예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어요. 한국 기술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만의 독립적인 기술력을 키워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톰 해리슨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이슨, 너 한국에서 뭔 세뇌라도 당했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 톰,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현장에서 직접 본 걸 보고한 거라고. 하지만 의회 분위기를 봐.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고민했어요. 제가 틀렸을까?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한 걸까? 하지만 필리핀과 UAE에서 본 것들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주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 전력연구소 EPRI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문제였습니다. 아시아 전력 기업의 기술적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직격탄으로 비판했거든요. 한국전력공사의 해외 프로젝트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되어 있으며 장기적 기술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 이 보고서가 나온 배경을 조사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팀 중 3명이 미국 대형 전력업체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의 성장이 위협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확한 데이터로 반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전의 상세한 성과 자료를 요청했고 객관적인 제3자 평가 보고서도 수집했어요.
2주 후 저는 반박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전력공사의 실제 성과 분석 숫자로 보는 진실이었어요. 해외 매출 46조 원, 28개국 진출, 투자 회수율 131.9%. 이런 숫자들을 미국과 유럽의 주요 전력 회사들과 비교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한전이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특히 HVDC 기술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2021년 영국 벨기에 해저 케이블, 2019년 독일 해상풍력 연계 송전망까지 한국이 참여한 프로젝트들의 성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상사인 데이비드 클라크 국장에게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그의 반응이 중요했거든요. 흥미로운 자료네요. 밀러 박사. 하지만 의회에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에요. 국장님,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알아요. 하지만 정치적 현실도 고려해야 해요.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보고서가 지금 시점에서 환영받을지. 그때 저는 다른 접근법을 생각했어요. 한국을 경쟁자로 보지 말고 협력 파트너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장님, 한국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협력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본력과 그들의 기술력을 결합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이비드 국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중국 견제? 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한국과 협력하면 우리도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한미 공동 에너지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책적 지원과 자본, 한국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결합하는 겁니다. 그 대화가 전환점이었어요. 국장이 제 제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 후 국무부 고위급 회의에서 제 보고서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의 당일 국무부 7층 회의실에는 각 부처 국장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30분간 한국의 실제 기술력과 한미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28개국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HVDC 기술은 우리 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그렇다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한국 기술을 미국 표준에 맞게 조정하고 우리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식이죠. 한국을 너무 신뢰하는 것 아닌가? 28년간의 해외 운영 실적이 신뢰의 근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몇몇 국장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해 왔어요. 에너지부의 제임스 밀러 국장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밀러 박사, 한미 공동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흥미롭네요.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미 초안을 준비해뒀어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미션을 받았어요. 한미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정부 내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려면 더 많은 설득과 증명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측의 협력, 의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미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양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것 말이에요. 2023년 6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전 본사에서 공식 미팅을 갖기 위해서였어요.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로비에 걸린 세계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8개국에 진출한 한전의 프로젝트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전 해외사업본부 김태영 본부장과의 미팅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전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협력할 방법을 찾고 싶어요. 김 본부장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어요. 밀러 박사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요? 아직은 제 개인적인 제안이지만 정부 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
그때 김 본부장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보여드리죠. 우리가 준비 중인 디지털 발전소 플러스 ESS 플러스 AI 운영 모델 말이에요. 다음 날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전 전력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미래였어요. 가상현실로 구현된 발전소 운영 시스템, AI가 실시간으로 전력 수급을 예측하고 조절하는 모습까지 이재훈 연구원이 시스템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예측형 운영이에요. AI가 기상 데이터, 전력 사용 패턴, 설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운영 계획을 세우죠. 실제 적용 사례가 있나요? 네.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에서 3년간 테스트했어요. 에너지 효율이 23% 향상됐고, 정전 시간도 85% 단축됐습니다. 그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기술이 미국 서부 사막 지역의 전력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이 시스템을 극한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사막 같은. 물론입니다. 실제로 UAE 바라카 원전에도 이 기술의 초기 버전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AI 기반 운영 시스템과 미국의 재생에너지 기술을 결합하면 어떤 시너지가 날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김 본부장이 보여준 시뮬레이션 결과는 놀라웠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의 태양광 발전소와 ESS, 그리고 우리 AI 시스템을 결합하면 전력 효율이 35%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5%요? 네. 그리고 정전 위험도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더욱 확신에 찼어요. 한미 협력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국무부에서 열린 후속 회의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기술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전력망 운영 시스템이 미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어떤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이 기술을 미국 서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적용하면 연간 30억 달러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임스 밀러 에너지부 국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있나요? 네. 한전과 공동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캘리포니아나 네바다 사막의 시범 단지를 만들어서 실증해보는 거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요? 초기 투자 5억 달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60%, 한국이 40% 부담하는 방식으로요. 회의실 분위기가 진지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로 검토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동에서 대형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도시 네온 프로젝트 전력망 구축 사업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500억 달러 규모의 향후 20년간 운영까지 포함된 패키지 딜이었어요. 무엇보다 미래 도시의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혁신적인 컨셉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김 본부장에게 연락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한미 공동으로 참여하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저는 국무부 고위급 회의에서 네온 프로젝트 공동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컨소시엄들이 강력한 경쟁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협력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중국은 자본력으로, 유럽은 전통적인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혁신 기술과 미국의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야 해요. 국무장관 보좌관인 로버트 존슨이 핵심을 짚었어요. 결국 미국에게 어떤 이익이 있다는 거죠. 첫째, 중동에서 중국 견제 효과. 둘째, 미국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진출. 셋째,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한 우리 에너지 정책 발전입니다. 회의 결과 국무부는 한미 공동 컨소시엄 구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어요. 물론 세부 조건들은 더 논의해야 했지만 큰 방향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혼자 외롭게 싸우던 일이
이제는 양국 정부의 공식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내용 프로젝트 입찰까지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그 사이에 완벽한 공동 제안서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동 현지에서 실제 경쟁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2023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네온 프로젝트 최종 입찰 심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한미 공동 컨소시엄의 미국 측 대표로 현지에 파견됐습니다. 리야드 킹파드 호텔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 참석했을 때 경쟁의 치열함을 실감했어요. 중국 컨소시엄은 30명의 대규모 팀을 파견했고 독일 프랑스 연합팀도 20명이 넘었습니다. 반면 한미팀은 저를 포함해서 8명 뿐이었어요. 중국팀 리더인 장웨이밍이 저에게 접근해왔습니다. 밀러 박사, 한국과 손잡고 오셨네요. 흥미로운 선택이군요. 기술력과 실적을 보면 당연한 선택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본력이 다르거든요. 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실제로 중국의 자본력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팀의 하인츠 밀러 팀장도 비슷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기술 조합이 우리 유럽의 전통 기술을 넘을 수 있을까요? 지난 50년간 쌓인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어요. 경쟁자들의 견제가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우리만의 강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AI 기술과 미국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성과였거든요. 다음 날 한전 김태영 본부장과 작전 회의를 가졌습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네요. 중국의 자본력, 유럽의 전통 기술력. 걱정하지 마세요. 밀러 박사님,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게 있어요. 뭔가요? 실증 데이터예요. 우리는 이미 UAE에서 성공했고 필리핀에서 28년간 검증받았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김 본부장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의 강점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성과였습니다. 입찰 설명회 당일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인 압두라지즈 빈 살만 왕자가 직접 참석했어요.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저렴한 제안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제안을 원합니다. 각 팀별로 1시간씩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주어졌어요. 중국팀이 먼저 발표했는데 역시 압도적인 자본력을 앞세웠습니다. 독일팀은 전통적인 기술력과 안정성을 강조했고요. 우리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왕자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꿈이 아니라 현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바라카 원전의 운영 데이터가 떴어요. 3년간의 완벽한 가동률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증명된 현실이에요. 김 본부장이 이어서 설명했어요. 우리의 AI 기반 운영 시스템은 이미 제주도에서 3년간 테스트됐습니다. 에너지 효율 23% 향상, 정전 시간 85% 단축. 이 모든 게 실제 데이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표준과 한국 기술이 융합됩니다. IEEE 표준을 완벽히 준수하면서도 혁신적인 AI 운영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죠.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기술 담당 심사위원인 아메드 알파이살 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실증 사례를 볼 수 있나요? 김 본부장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다음 주에 UAE 바라카 원전 현장 견학을 제안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팀이 우리를 겨냥한 로비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현지 신문에는 한국 기술의 안전성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익명의 전문가가 한국 원전 기술의 장기적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응했어요. 사우디 기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반박했습니다. 28년간 필리핀에서 무사고 운영, UAE에서 3년간 완벽한 가동률.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따로 있었어요. 심사위원회가 갑자기 실증 테스트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각 팀은 자신들의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연해야 합니다. 사막 환경에서의 극한 테스트를 거쳐야 해요. 중국팀과 독일팀은 당황했어요. 그들은 기존 기술의 조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실증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김 본부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네옴 사이트에서 직접 테스트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네옴 건설 현장에 임시 테스트베드가 구축됐습니다. 각 팀의 기술을 실제 사막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자리였어요. 테스트 당일 기온은 섭씨 48도였습니다. 모래바람까지 불어서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중국 팀의 시스템은 2시간 만에 과열로 정지됐고 독일 팀도 모래먼지 때문에 센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달랐어요. AI가 실시간으로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했습니다. 12시간 연속 운영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어요. 아메드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있나요? 사막은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이에요. UAE에서 이미 3년간 검증받았거든요. 테스트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가졌어요. 2시간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미 공동 컨소시엄이 기술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우리의 진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다음 주에 열릴 최종 심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김 본부장과 작은 축배를 들었어요. 밀러 박사님, 이제 정말 가능성이 보이네요. 네. 하지만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경쟁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의 예상이 맞았어요. 최종 심사를 앞두고 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종 심사 당일인 12월 15일, 저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어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늘이 지난 1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었거든요. 리야드 킹 파드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각국 팀들이 최종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중국 팀은 마지막까지 자료를 수정하고 있었고 독일 팀은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달랐어요. 김태영 본부장을 비롯한 한국팀과 저를 포함한 미국팀이 조용히 앉아서 최종 점검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제 데이터와 검증된 기술이 있었거든요. 오전 9시 압두라지즈 빈 살만 왕자가 입장하면서 최종 심사가 시작됐어요. 심사위원은 총 12명이었고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 네온 프로젝트 총괄, 그리고 각국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자가 직접 말했어요. 오늘의 결정이 향후 20년간 네옴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독일 프랑스 연합팀이었어요. 그들은 50년간의 전력 기술 노하우를 앞세웠습니다. 안정성과 전통성을 강조하는 전략이었죠. 우리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검증받은 기술로 네옴의 성공을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팀 차례였어요. 역시 압도적인 자본력과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고 공사 기간도 30%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차례가 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왕자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네옴의 미래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우리의 핵심 기술이 소개됐어요. AI 기반 예측 운영 시스템, 극한 환경 적응 기술, 그리고 100% 재생에너지 통합 솔루션이었습니다. 김 본부장이 이어서 설명했어요. 지난주 실증 테스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시스템은 섭씨 5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심사위원장인 아메드 알파이살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만약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28년간, UAE에서 3년간 축적한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한미 양국의 기술 지원팀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단순한 시공업체가 아닙니다. 운영 파트너예요. 20년간 함께 성장하면서 네옴을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갈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2시간 동안 심의했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김 본부장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우리 기술이 말해줄 겁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왔어요. 압두라지즈 왕자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온 프로젝트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자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미국 에너지부 공동 컨소시엄을 선정합니다. 그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긴 것이었습니다. 김 본부장과 악수를 나누는데 손이 떨렸어요. 왕자가 선정 이유를 설명했어요. 한미 컨소시엄은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가장 확실한 실적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특히 AI 기반 운영 시스템은 네옴이 추구하는 미래 도시의 비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중국 팀과 독일 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들도 우리의 승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 체결식은 다음 날 열렸어요. 500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서명식에는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 참석했어요. 서명하는 순간 저는 1년 전 워싱턴 사무실에서 바라카 원전 자료를 처음 본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계약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본부장이 말했어요.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승리가 아닙니다. 깨끗한 에너지와 혁신 기술의 승리예요. 저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네옴은 전 세계 스마트 시티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네옴 건설 현장에서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바라본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본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밀러 박사님,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요. 하지만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고 나서 확신하게 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네옴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계약 체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건설하고 20년간 운영해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정책적 지원이 만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사막에서 바라본 그날 밤 별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라는 걸 말이에요. 네온 프로젝트 계약 체결 6개월 후,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가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식이 180도 바뀌어 있었거든요. 국무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500억 달러 규모의 네온 프로젝트 수주, 한미 에너지 기술 협력 MOU 체결, 그리고 무엇보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후배가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이자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선도자예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박사님, 1년 전만 해도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28년간의 해외 운영 경험, 131.9%의 투자 회수율,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확인한 실제 성과가 증거였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한국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중국의 자본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기술력과 신뢰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상사인 데이비드 클라크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제이슨, 정말 수고 많았어.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했거든. 국장님도 이제는 인정하시는군요. 인정할 수밖에 없지. 네온 프로젝트만 봐도 우리 혼자서는 절대 딸 수 없었던 계약이야. 그때 클라크 국장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새로운 부서를 만들려고 해. 한미 에너지 협력 전담팀이야. 내가 팀장을 맡아줄 수 있겠나? 깜짝 놀랐어요.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정부의 공식 정책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권한과 예산이. 걱정하지 마. 이제는 정부 최우선 과제야. 무엇이든 지원하겠어. 일주일 후
한미에너지 협력 전담팀이 공식 출범했어요. 팀원은 총 15명이었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실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네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작이었어요. 2024년 3월 저는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프로젝트 공동 책임자로서였죠. 네온 건설 현장에는 이미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한전의 AI 운영 시스템과 미국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결합된 설계도가 현실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김태영 본부장과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밀러 박사님, 이제 정말 꿈이 현실이 되고 있네요. 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김 본부장의 말이 맞았어요. 네온 프로젝트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한미 공동 컨소시엄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신행정수도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 제안이 왔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수도 누산타라 프로젝트 참여 요청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유럽에서도 재생에너지 통합 프로젝트 협력 문의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네옴 1단계 전력망이 완공됐어요. 시운전 당일 저는 중앙통제실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첫 송전이 시작됐어요.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AI 시스템의 제어하에 네옴 시설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수치들이 모두 정상이었어요. 발전량, 송전 효율, 시스템 안정성까지 모든 게 계획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본부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밀러 박사님. 저도 감격에 겨워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었거든요. 압두라지즈 왕자도 현장에 와 있었어요. 그가 직접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네옴의 역사적인 날이자 인류 에너지 기술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그날 저녁 네옴 현장에서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미국 엔지니어들, 그리고 사우디 직원들이 모두 함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혼자서 사막을 걸었어요. 저 멀리 네옴 시설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사막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협력의 결과구나. 한 달 후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국무부 고위급 회의에서 최종 보고를 했어요. 네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닙니다. 한미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자 21세기 에너지 외교의 표준이 될 거예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직접 참석한 자리였어요. 밀러 박사의 노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외교적 자산을 얻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파트너십이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핵심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향후 계획도 발표했어요. 한미 에너지 협력 2.0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우리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1년 반 전 혼자서 시작한 작은 의문이 이제는 양국의 공식 정책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왜 갑자기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를 발견하게 됐거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어. 창문 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사막에서 본 그 밝은 빛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낸 미래의 빛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세계를 설계하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 위에는 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에너지부의 로고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025년 8월, 저는 다시 한번 네옴을 방문했어요. 1년 반 만에 재방문이었는데 그동안의 변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선 네옴시티는 이제 진짜 미래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이 도시는 전 세계 도시 계획가들의 성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통제실에서 만난 칼리드는
이제 네옴 전력 시스템의 총괄 매니저가 되어 있었어요. 2년 전 UAE에서 만났던 그 젊은 엔지니어였죠. 밀러 박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칼리드, 정말 대단해졌네요. 이제 완전히 전문가가 됐군요. 모든 게 한국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그리고 박사님이 만들어준 기회 덕분이고요. 우리는 함께 네옴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봤어요.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5만 명, 거주자들의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에너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계획 대비 127%예요.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해요. 그때 김태영 본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프로젝트도 우리가 수주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집트, 나이지리아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제 한미 컨소시엄이 글로벌 브랜드가 됐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네옴시티 전망대에서 김 본부장과 함께 일몰을 봤어요. 사막에 지는 해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김 본부장님,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 박사님이 워싱턴에서 연락 왔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2030년까지 전 세계 50개 도시에 우리 기술을 보급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박사님과 함께 계속 협력하고 싶어요. 네옴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워싱턴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의문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그들의 기술력, 성실함, 그리고 파트너십 정신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미 에너지 동맹 새로운 100년의 설계였습니다. 지금 저는 한미 에너지 협력단의 단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팀은 전 세계 30개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현장에서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정말 놀랍거든요. 2년 전 사막에서 본 그 첫 송전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하면 어떤 기적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한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를 밝혀나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줄 거예요. 사막에 뜬 별처럼 한국의 빛은 이제 전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을 발견한 행운을 가진 미국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에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의심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 말이에요.